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영자가 개봉될 당시만 해도 우리 영자와 같은 또 창수와 같은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다, 우리들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와서 봐주는, 거의 한 2달 가까이 동안은 영자와 창수가 극장을 꽉 채웠습니다. 전성시대라는 것은 역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자가 전성시대가 호스티스가 돼서 전성시대를 이뤘다라는 것이야말로 비극적인 것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일반 대중에게, 그것도 당시 뜻있는 젊은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영자는 전후에 우리가 가장 그게 말하자면 버려졌던, 거리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던 그런 여성들을 하나의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서 불려져 왔죠. 영자가 울면서 시청 앞 시계탑 있는 데를 쳐다보는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게, 시청은 뭐예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데 아니에요. 정부 아니에요. 청사 아니에요. 원망하는 거지, 정부를. 그리고 또 걸어가다 광화문, 지금은 광화문이죠. 거기서 또 한참 쳐다보는 게 있어요. 그런 장면들은 그냥 가벼운 영화에서는 불필요한 영화인데, 말하자면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영자가 저항하는 거죠. 이렇게 가난하게 불쌍하게 내팽개쳐진 이 딸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느냐, 누가 돌을 던질 것이냐, 이거를 감독이 이제 내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은 그런 리얼리즘 영화에 아주 대표작으로 꼽혀요. 지금까지도. 영자는 외팔이기 때문에, 외팔이 창녀이기 때문에, 창수가, 영자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창수가 늘 이제 관심사가, 너는 목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창수는 목욕탕 때밀인데, 저녁에 다 끝나고 영자를 뒷문으로 불려들여다가 자기가 영자의 때를 밀어주는, 참 그 씬은 제가 제일 좋아하면서, 세상의 때를, 그 창수가 영자의 몸에 묻었던 세상의 때를 떼수건으로 팍팍 밀어낼 때에, 뭔가 이제, 그걸 의도했던 저는 참 이제 가슴이 뭉클했고, 그러면서, 둘이 이렇게 보도 안고 이제 둘이 우는, 영자가 이제 울어버리는, 창수의 그런 이제 마음에 이제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울어버리는, 그 목욕탕 때 밀어준 장면이 참 저로서는 그 영화에, 그거 때문에 내가 이 영화를 한 편을 만들었다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둡고 절망적이었던 영화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으려는 노력이 싹튼 70년대를 지나 한국 영화는 80년대를 맞게 됩니다. 짧았던 서울의 봄, 그리고 5월 광주의 비극으로 시작된 1980년대. 역사적인 격변기 속에서도 유현목 감독을 비롯해 임권택 감독, 또 정진우 감독과 이두영 감독 등이 인간 본성과 인간 내면의 영혼을 탐구하는 영화들을 발표하면서 한국 영화계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80년대 한국 영화가 얻은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한동안 맥이 끊겼던 한국적 리얼리즘 영화들이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실은 80년대가 서울의 봄이라 그래가지고 80년 초가 정두환 정권이 아직 강력하게 집권하기 전에 김대중, 김영삼, 김정필 다 복권된다고 생각을 하고 민주화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난 영화 제목도 장일남 씨의 우리들의 넝쿨이란 중편 소설을
영화는 바람 불어 좋은 날 희망을 잔뜩 걸고 막 대차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이 다시 아주 통제가 심한 그런 독재 권력이 들어서게 됐잖아요. 바람 불어 좋은 날을 보고 다 같이 울었지요. 또 바보선언을 보고 수십 번을 봤거든요. 아마 100번은 봤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 영화를 옹호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시나리오를 읽고 굉장히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정호 감독님이 원래 그 영화 말고 다음 영화를 저한테 좀 하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번 읽어보지 한번 하면서 대본을 줬는데 너무나 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 영화 70년대, 60년대 말의 영화들이 영화 배경으로 보여줬던 화려한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 영화에 이제 덕배라는 그 시골에서 무조건 상경한 그 친구 중에 3명의 이제 그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중국집 이제 배달부 역할을 하고 있고 서울에 살기 위해서 굉장히 일부러 말도 더듬고 뭐 아주 듣고도 못한 척하면 아주 나름대로 이렇게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물인데 어디서 많이 듣던 딘디 아따,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또 모르겠어. 하나 상경했구먼. 벌써 앞문 열렸어, 얘. 그 시대에 가장 똑똑한 놈은 바보 아니야? 그게 제일 편안한 거 아니야? 똑똑하면 똑똑하게 주인공들이 나오면은, 응? 그 시대와 안 맞지. 그 시대가 워낙 강력한 시대인데, 응? 80년 서울의 봄에 너무나 희망을 흥분했다는 거죠. 그 세대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못 이겨서 죽은 사람이 하객정이고 그것을 이겨내서 서울의 봄을 맞았을 때 그 흥분은 바로 그게 이제 바람 불어 좋은 날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건 뭐 철권 통치가 시작되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영화 하나 기가 막히게 망치고 떠나자. 그렇게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럴까 무책임해지니까 편해지더라고. 근데 제작자가 바보선언이라고 그 사람이 바보들의 행진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보선언이라는 제목을 만들어냈어. 나는 뭐 그 당시에 뭐 대학가에 뭐 형사들 드나들고 뭐 저 수사기관들 드나드니까 잡새가 날아든다. 잡새가 날아든다. 그래가지고